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탐구 보고서를 쓰시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자기평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기평가서는 학교마다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학교가 자기평가서를 요구하고 있고요. 자, 자기평가서가 뭐냐면 어, 어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수행평가를 선생님이 내주셨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탐구 주제를 잡고 탐구본을 써와라. 여러분 수행평가를 제출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이 작성해서 제출한 탐구보고서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재를 해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탐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의 과정은 탐구보고서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고 느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어, 뭔가 여러분이 했던 활동 중에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서 뭐 적어내세요. 그리고 적어낸 내용을 토대로 학생부에 적어주겠습니다 하는 뭔가 양식 같은 걸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도 학교마다 다르고 과목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학기가 마무리될 즈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의 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출하는 그 자료를 통칭해서 자기평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기평가서에 여러분이 어, 제대로 된 정보를 담아내야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해 줄 수 있는데 자기평가서에 제대로 된 내용이 담겨지지 않으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학생부를 제대로 작성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너무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탐구 보고서를 잘 쓰는 것보다 자기평가서를 잘 쓰는 게 학생부 관리를 위해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자기평가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자기평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해 주시는 선생님께 전달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나의 관점에서, 선생님이 모르는 나의 관점에서 이 활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학에서는 여러분의 활동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학업 역량과 여러분의 진로 또는 전공에 대한 역량과 여러분이 친구들과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는지 공동체 역량을 다 평가하려고 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정도의 학업 역량, 이 정도의 전공 역량, 이 정도의 공동체 역량이 있다는 걸 자기 평가서에도 담아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활동을 하면서 이 보고서를 쓰면서 쓰는 과정에 겪었던 어려움, 뭔가 어떤 문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담을 때, 아, 이 친구가 요런 정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자, 어떤 활동을 했다면, 이 활동을 하고 나서, 아, 나 완벽하게 깨달았어요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한 후에 뭐뭐 어떤 부분이 더 궁금해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부분까지도 더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의 활동을 확장해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을 함께 담아주면 선생님이 그런 내용도 학교생활 교육에 담아주실 수 있고요. 실제로 다음 학기에 그 내용을 이어서 다른 기회에 그런 것들을 더 심화 학습하는, 심화 탐구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대학에서는 그런 활동을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보를 제공해 준 게 자기평가서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탐구보고서에 대해서 학습한 학생들에게 이런 양식을 줘요. 그래서 왜 그 주제를 설정했는지,
그리고 그 주제를 정하면서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탐구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은 무엇이고, 이 활동을 한 이후에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는지 스스로 깨달은 것, 이런 내용을 적어보라고 하고요. 여기서 적은 문장들을 그대로 합쳐서 그 내용을 선생님께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내용에 내가 이 주제를 왜 담았고 어떤 역할을 했고 탐구 활동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고,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어떤 다짐을 하게 됐는지 이 내용이 담기면 그대로 이 내용이 만약에 그대로 복사돼서 붙여졌다 학생부에, 그러면 거의 자소서에 쓰는 얘기와 같이 완벽한 내용이 학생부에 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 활동했던 친구들이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어, ESG 경영에 관심이 많아 MZ세대들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수준과 가치 소비의 양상, 그에 따른 효과적인 홍보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고, ESG 혁명이 온다.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등과 같은 논문을 읽으면서 MZ세대의 소비 성향이 ESG의 가치에 부합할 수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 사회문화 수업에서 배운 질문지법을 활용함에 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전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아주 소규모 표본 조사를 했던 것이 좀 아쉬웠다. MZ세대들의 지난 가치 소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고, 기업은 ESG 인식 수준과 소비 성향에 맞춰 마케팅 전략이나 홍보 방안, 교육 방법을 다르게 수립해야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에 실제 상황에서는 내용이나 방법을 다르게 해서 ESG 경영을 교육한 후 소비 양상의 변화를 비교 집단을 만들어 통계 처리까지 하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이 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저런 정도의 책과 논문을 읽고 정리를 했고, 그걸 통해서 ESG 경영을 이해했고, ESG 경영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했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학문적 접근을 통해서 ESG 경영의 교육이 실제 학생들의 소비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탐구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 한 학기 했던 이 활동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했던 많은 수행평가, 많은 동아리 활동, 많은 진로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학기 말이 되면 뭔가 선생님께 열심히 정리해서 뭔가 전달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지까지 전달해 드렸던 내용이 이런 어떤 담겨야 될 내용이 다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 이미 지나간 학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 학기 때부터 매 학기마다 주어지는 자기평가서의 작성 기회를 좀 지혜롭게 활용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탐구 활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탐구 활동의 의미를 선생님께 전달하는 자기평가서의 중요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교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